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쁘죠? 예, 오늘 그 외교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잠시 정해 중인데, 예. 곧 다시 또 시작됩니다.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 요즘 이태규 의원이 상당히 날카롭게 청문회에 임해 주셔서 질문이 좀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인사청문회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면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한다면? 오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여전히 해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서 네. 그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과 역량, 예. 이 부분은 이제 여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뭐 좀 평이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예. 좀 질문을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네.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태규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앞에 제가 박완주 수석 대변인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과연 지금 사드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외교 안보적인 경제적인 문제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외교의 문제를 강경화라는 사람이 과연 복원 내지는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지 정책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한번 검증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그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도덕성, 현재 네. 제기되는 각종 여러 그렇군요. 의혹이나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엄중한 환경을 정말 제대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좀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오늘 저녁 때 좀 네. 이제 도덕성 검증 문제가 1차 끝나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이 좀 이루어지고 네. 그 답변 과정을 통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외교장관으로서의 정말 자질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예, 그걸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도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런 질문들을?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도덕적인 내용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 많이 하셨는데 실정법 위반이라고 해서 차트까지 이렇게 내보이시면서 충분히 해명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바꾸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의혹이 있거나 예. 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법을 조금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더 이상 재발을 안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할 소지가 있는데 네.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네. 본인은 이제 그 누군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을 보면은요. 네. 그 전입신고하는 전입제 세대주의 그 사인을 맡아야 이제 그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럼 이게 누구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걸 전혀 지금 기억이 없다. 기억을 17년 전이라도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배우자께서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후보자가. 예. 근데 이 배우자도 같이 위장전입을 한 달 후에 또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배우자가 적어도 여기가 친척집이다 아니다는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는 아니다.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관까지 하시는 높은 분들이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그러면요. 직접 본인이 가서 전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실명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서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자꾸 피해 나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엔 동의하고요. 지금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태규 의원 보기에 박지원 전 대표가 강 후보자는 의혹이 많지만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는 외교부 장관은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해야 된다. 아마추어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국민의당은 좀 자유로운 정당이라는 그렇죠. 일단 그런 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네. 의원마다 이제 개인의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이 되고 또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최종적인 어떤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청문위원들, 네. 담당 청문위원하고 원내지도부의 어떤 그렇군요. 1차적인 판단과 평가, 네. 그거를 토대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결정하는 과정을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저희가 국무총리 인준에도 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저희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그 협조해 줬었습니까? 네. 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이중대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네. 뭐 이렇지만 이번만큼은 저희가 이제 총리에 대해서 저희가 대승적으로 저희가 결단을 내려서 협조해 줬기 때문에 네. 이후에 있는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그 검증과 그 부분을 동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을 말씀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대 원칙을 이야기하셨고 지금 그 5개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들이 지금 뭐 강경화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채택이 안 됐잖아요. 보고서가. 결국은 이제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제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고 불공정거래위원장이다. 예. 이제 이런 지적이 있고요. 예.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재벌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냐, 그래서 필요하다. 예.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일 9시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이 되면 네. 그 결과를 종합해서 네. 아마 그 의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아마 결정을 내릴 것 그렇게 조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총에서 박지원 전 대표의 입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당의 중진이시고 원로니까 이제 그 의견을 젊은 의원들보다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청문을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한 위원들, 그렇죠. 예, 의원들과 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또 원내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이분들의 어떤 의견이 일단 기초로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당시도 그렇고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야당이 반대하던 인사들을 장관 임명하고 뭐 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또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야당이나 국회가 네. 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네. 또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협치와 소통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과거 사례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네. 과거의 정권들이 국회 인사청문 결과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네. 그것이 주로 정권이 쇠락의 길을 걷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던 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태규 의원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공항에서의 얼굴 모습 등등을 비교해서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엄중한 사태에 있다. 이것을 그 인사청문회 위원들이나 많은 분들과 교감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즉 그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서 6월 말쯤에 정상회담을 하자는 쪽으로 어떤 계약적인 합의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6월 초순인데 6월 말에 있어야 될 그 한미 정상회담에 일정조차 지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건 뭔가 한미 간에 제가 할 때는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예.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당에서 지금 사무총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무총장이란 직이 어떤 직인지는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령탑입니다. 앞으로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한국당, 바른정당, 연대 협치 좀 논의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굳이 야3당이 아니고요. 네. 모든 정당들과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네. 전 다양한 어떤 그 연대와 협력의 어떤 모델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연대와 협력도 하는 거고 예. 또 정부 여당에서도 강력한 견제와 감시도 해야 되는 거고 예. 여기서 균형점을 잃지 않고
새로운 어떤 협치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겠다. 예. 이것이 현재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당의 역할이 상당히 귀중하고 소중한 시기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정부 운영에 많은 도움과 협조 그리고 또 날카로운 비판은 섭섭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태기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쁘죠? 예, 오늘 그 외교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잠시 정해 중인데 네, 곧 다시 또 시작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요즘 이태규 의원이 상당히 날카롭게 청문회에 임해 주셔서 질문이 좀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인사청문회 전반적으로 평가해 주면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한다면? 오늘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여전히 해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서 네. 그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과 라고 해서 차트까지 이렇게 내 보이시면서 충분히 해명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을 바꾸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의혹이 있거나 예. 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법을 조금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더 이상 재발을 안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해할 소지가 있는데 네. 전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네. 본인은 이제 그 누군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주민등록법을 보면은요. 네. 그 전입신고는 전입제 세대주의 그 사인을 맡아야 이제 그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예. 그럼 이게 누구 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걸 전혀 지금 기억이 없다. 기억을 17년 전 일이라도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배우자께서 모르고 친척집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후보자가. 예. 근데 이 배우자도 같이 위장전을 한 달 후에 또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배우자가 적어도 여기가 친척집이다 아니다는 알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제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네.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는 아니다. 예.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관까지 하시는 높은 분들이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입신고를 하려고 그러면요. 직접 본인이 가서 전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실명을 가지고 인정을 받으셨. 예. 이 부분은 이제 여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뭐 좀 평이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좀 질문을 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네.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태규 의원이 보시기에 지금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앞에 제가 박완주 수석 대변인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과연 지금 사드나 여러 가지 외교 안보와 연계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외교 안보적인 경제적인 문제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외교의 문제를 강경화라는 사람이 과연 복원 내지는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외교적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지 정책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한번 검증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로 그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도덕성, 현재 제기되는 각종 여러 의혹이나 실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외교안보 환경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엄중한 환경을 정말 제대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좀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아마 오늘 저녁 때 좀 이제 도덕성 검증 문제가 1차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이 좀 이루어지고 그 답변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외교장관으로서의 정말 자질이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걸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태규 의원께서도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런 질문들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덕적인 내용을 가지고 많이 질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의혹들을 제기 많이 하셨는데 실정법 위반이